분배와 정의보다도 생산과 성장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시장에서 기업과 함께 헤쳐나갈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를 잘 인식하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8.4%로 당 지지율 3위에 올랐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통합과 혁신에 힘입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열심히 일한 데 힘입었습니다. 사무처 당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었습니다. 지역위원장 공보에 참여한 전직위원장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당원 모집 활동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지율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지지율에 연연할 여유가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단합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혁신에 치중해야 합니다. 중도개혁의 길은 험합니다. 내년에 전개될 정치개혁의 중심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후년에 있을 총선거에 대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의회 권능의 강화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대통령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어제였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여러 번 촉구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일방통행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의 강행으로 임명된 장관이 이미 6명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6개월 동안 총 10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범위를 헌법재판관과 KBS 사장까지 넓혀본다면 현 정부의 임명 강행은 9명이고 조 후보자가 10번째가 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했던 기록을 문재인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협치를 강조하고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라면 이번만큼은 정도에 맞고 올바른 인사 원칙에 의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 투톱 교체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정책의 변화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십시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은 돌려막기식 현재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사람은 시장주의자와 혁신가입니다. 예스맨이 아닙니다. 경제는 심리가, 정책은 인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장과 기업에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고를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이 또 해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달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금강산 지키는 철거하지 마라. 이거는 미래의 훌륭한 평화관광사업이다 라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남북한이 대협상을 해서 이 금강산 지키는 보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고요. 남북한 당국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이 금강산 지키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저는 그 철원 쪽 지키를 가봤는데, 이 지키가 멀리서 보면 유럽의 한 고성같이 보입니다. 군인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겠지만, 실제로 금강산 지키는 가장 전망이 좋고 실제로 유럽의 고성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때문에 이번 남북 당국이 이 GP 11개를 모두 11월 달에 파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는 남기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꼬를 탔습니다. 나머지 GP들, 특히 제가 3주 전에 국감 때 방문한 철원 쪽 GP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GP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북한 GP 같이 철거하기로 했는데 거리가 600m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 국방위원들이 한 10분이 갔는데요. 이 GP 사이에는 집 라인 설치해도 대박이겠다. 우리 다들 의원들이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은 일단 그대로 다 보존해야 됩니다. 뭘 없애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비무장지대에 어떤 시설 변경을 할 때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아가서 비무장지대 전체를 환경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남북한 당국에 지정할 것으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박원순 시장님, 태산 명동에 서일필을 하셨는데 태산 명동에 호일필입니다. 박 시장님이 지난 10월 23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관련해서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했습니다. 태산은 아주 시끄러운데 나오는 건 두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근거 없다는 이야기로 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언론 보도에 구체적인 그 직원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빼고 내가 들어왔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한 사람이 우리 아빠 빼고 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번 태산 명동 서일필 발언을 했을 때 고용세습이 밝혀지면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박 시장이 어떤 책임을 질지 서울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다. 민정수 실장도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고 민노총하고 각을 세운다고 하지만 이 서울교통공사도 사실 민노총 소속이고요. 이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노총 그리고 공공기관은 신기득권층입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배 집단이고 이 집단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민주당에게 즉각적으로 민노총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해서 전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네. 7일 친북단체들이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백두青소위원회 결성식을 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려스러운데 이 단체 중 일부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측이 협박 전화를 들고 이메일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 태영호 전 공사는 신변 위협 때문에 약속된 강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하건만 자기들은 도심에서 집회를 열면서 다른 사람은 집 밖에도 못 나가도록 협박하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체가 활개를 칠수록 탈북자들은 불안합니다. 남북 화해의 목적이 평화라면 전제 조건은 탈북자들의 보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로 왔고 우리 국민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먼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법에 탈북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 후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간 끌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공인이고 국회의원이며 윤창호법을 발의한 장본인입니다.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민평당은 제19 감싸기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파렴치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민평당 정동현 대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남의당 일에는 사사건건 참견하는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은 정작 자당의 이슈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좀 있으면 잊혀질 거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바라고 법안을 준비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못난 꼴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행정 특별히 하시면 그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